자, 네, 반갑습니다. 8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무시무시한 이론을 좀 배울 거거든요. 자, 그 무시무시한 이론이 뭐냐면 우리 물리학 1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근데 우리 물리학 2에서는 조금 더 그거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립하는 상대성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이해하기엔 좀 내용이 좀 어려워. 그래가지고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앞서서 꼭 필요한 개념인 자, 등가 원리라는 걸 먼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좌표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좌표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대체 이 좌표계가 뭘까? 자,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의 위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게 있어. 그냥 위치를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지. 자, 만약에 여기 내가 있어. 자, 여기 선생님의 위치를 이제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은 표현을 못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그렇지,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자, 기준은 어디에 정해도 괜찮아. 자, 근데 기준이 있어야만 자, 이 녀석의 위치,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준점을 잡고, 자, 그리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방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좌표축을 설정을 하는 거야. X. 근데 우리가 보통 직교좌표를 많이 쓰니까 X, Y 해서 뭐 이렇게 좌표계를 설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위치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을 잡고 방향을 설정한 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좌표계 혹은 기준틀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근데 자, 이제 이 좌표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자, 이 좌표계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면, 자, 등속도 정지하거나 등속도로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여기에 이제 관측자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자, 이 사람이 이 기준계가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자, 그러한 좌표계를 뭐라고 하냐면 관성 좌표계라고 불러요. 그렇지. 기준점이 뭐란다?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성 좌표계라고 불러. 자, 근데 만약에 이 기준틀, 이 좌표계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가속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러한 좌표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 좌표계라고 불러요. 가속 좌표계 혹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비관성 좌표계라고도 불러요. 자, 이렇게 일단 정리. 그래, 우리가 어떤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선 좌표계가 필요하고 이 좌표계가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면 관성 좌표계, 가속도 운동하면 가속 좌표계라고 부르는구나. 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자, 이제 좀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자, 예리한 친구들은 우리가 좀 캐치를 했을 거야. 선생님, 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부르나요? 왜 하필 이름이 관성 좌표계일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굳이 왜 좌표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데, 자, 요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하는 이유를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면, 자, 일단 관성 좌표계는 어떤 좌표계냐? 얘는 아주 뭐 어렵지 않아. 얘는 뉴턴 법칙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좌표계예요. 결과만 얘기하는 거야. 먼저
얘 뉴턴 법칙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립해. 자, 그런데 가속좌표계에서는 자, 뉴턴 법칙이 자연스럽게 성립하지 않아요. 뉴턴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트릭을 줘야 자, 뉴턴 법칙이 성립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잠시 뒤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굳이 이 두 녀석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자, 이 예시를 들면, 이 예시를 보고 나면 얘네들을 왜 구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예시를 들 거냐? 자, 요런 예시를 들게요. 자, 버스 정류장에 철수가 서 있어. 자, 근데 얘는 지금 관측자야. 얘가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건데, 자,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정지해 있어요. 자, 그럼 얘 무슨 좌표계? 관성 좌표계가 되겠죠? 얘는 정지해 있어 지금. 자, 이 버스 정류장에 버스라고 써줄게. 버스. 자, 이 버스 정류장에 이 정지해 있는 이 관측자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자, 보세요. 자, 이제 버스를 볼 거야. 버스야, 버스. 자, 근데 이 버스를 볼 건데, 자, 이 버스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뭐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을 텐데, 자,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앞으로 가속 운동을 하잖아. 앞으로 이제 가속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몸이? 뒤로 이제 밀려나지, 관성에 의해서. 자, 근데 그것처럼, 자, 버스가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측할 수 있냐면, 자, 몸이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손잡이야. 자, 손잡이가 뒤로 밀려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각도를 이제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손잡이가 뒤로 밀려났어요. 자, 이 현상을 이제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자, 버스 정류장에 있는 친구가 지금 가속 운동하는 버스 안에 이제 상황을 봤어. 자, 내가 이 상황을 한번 이제 설명해 볼게. 자,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자, 일단 이 버스 손잡이는 작용하고 있어요. 뭐가 작용하고 있냐면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지. 자, 일단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중력만 작용할까? 또 모두 작용할까? 보니까 지금 요 손잡이, 여기 줄이잖아, 줄. 자, 요 줄이 지금 요 손잡이를 당기고 있어요. 자, 요걸 뭐라고 할 거냐면 장력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내가 이 녀석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우리 힘의 합성 배웠죠? 자, 중력이랑 장력의 힘의 합성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려서 새로운 하나의 힘을 구할 수 있겠죠. 알짜임을. 여기 이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겠네. 근데 이 힘을 잘 보니까 이 버스가 이제 가속 운동을 하네. 그래서 이 힘을 구해보면 얼마냐면, 요 손잡이의 질량이 m에다가 요 가속도 곱한 ma가 돼요. 짜잔. 자, 그럼 나는, 자, 버스 정류장에 있는 요 관성 좌표계에 있는 친구는 손잡이가 기울어진 걸 어떻게 설명했어? 그냥 자연스럽게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죠. 중력, 장력의 합성이 ma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자, 이제 문제가 없었어, 관성 좌표계에는. 자,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생겨요. 자, 어느 순간에 생기냐? 자,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영희가 이제 버스에서 이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이제 이렇게 됐어. 자, 영희가 버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버스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 자, 그러다가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냐? 손잡이가 기울어져 있네? 요 모습을 본 거야. 갑자기 잠이 딱 깼는데 손잡이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 갑자기 원래 손잡이가 이렇게 그냥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손잡이가. 이걸 이제 영희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근데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갈 게 뭐냐? 아까 철수는 얘는 철수예요. 관성 좌표계에 있었지, 좌표계가 움직이지 않는. 자, 근데 영희 같은 경우는 이번엔 어떻게 되냐? 자, 지금 버스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지. 그럼 영희는 움직이고 있는, 가속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니까 얘는 비관성 좌표계 혹은 이제 가속 좌표계라고 할 수 있어요. 가속 좌표계야. 자, 이 가속 좌표계에 있는 영희가 이제 기울어진 손잡이를 설명을 해야 돼. 자, 우리 물리 시간에 잘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뉴턴 법칙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지구가 당겨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겠네. 맞지? 자, 그 다음 물리 시간에 이것도 배웠는데 장력도 배웠죠. 장력. 하차차차차. 장력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중력과 장력만 작용을 하면 어떻게 돼? 얘가 진자 운동을 해야 돼.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영희가 봤을 때 이 손잡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정지해 있지. 자, 그러면 알짜힘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뭔가 요 두 개의 힘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다른 힘도 존재를 해야 얘가 정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마음이 좀 찜찜하긴 한데 뉴턴 법칙을 좀 정확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 얘가 정지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가상의 힘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얘네가 알짜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버스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뭔가 힘이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 세 힘이 평형을 이뤄서 정지해 있어요. 이게 물리 시간에 제대로 이 내용은 안 배운 것 같은데 이 힘이 적용이 돼야 우리 손잡이가 정지해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찜찜해. 진짜 힘은 아니야. 뭔가 가상의 힘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힘을 이제 영희가 뭐라고 붙이자라고 했냐면, 자, 이 힘을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관성력이라고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얘기해요. 관성력. 자, 그리고 이 관성력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고 하니까 보니까 자, 이 녀석의 질량이 m이라고 했죠. 이 관성력은 내가 이제 크기를 따져보니까 자, 일단은 질량이랑 가속도의 곱인데 방향이 어땠어요? 방향이 버스의 가속도의 방향에 반대였네. 좌표계가 움직이는 방향에 그 좌표계가 가속되는 방향에 반대 방향이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한 거야. 자, 이게 뭐다? 바로 관성력이다. 말이 좀 이제 여기서 중간에 좀 약간 좀 어지럽게 되긴 했는데,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자, 관성 좌표계에서는 뉴턴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성립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가속 좌표계에서 뉴턴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성립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힘인 이런 관성력이라는 걸 도입을 해야만 뉴턴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걸 볼 수 있네. 이래야만 뉴턴 법칙이 성립을 해. 관성력을 도입을 해야, 관성력이 있어야 뉴턴 법칙을 성립을 시킬 수가 있어. 자, 그러한 이제 힘을 뭐라고 하냐? 관성력이라고 부른다. 즉,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 가속좌표계에서 뉴턴 법칙을 성립시키기 위해 도입한 가상의 힘,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관성력이라고 부른다. 얘는 가속도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자, 이게 관성력이야. 자, 그러면 관성력이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버스에서 예시를 들었는데 사실 되게 흔한 현상이거든요. 관성력. 자, 요 예시를 어디에서 또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엘리베이터도 하나의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누가 타고 있냐면 우리 철수가 학원 끝나고 탔어. 체중계에 올라가 있고. 자, 철수는 몇 킬로그램이냐? 지금 예시를 그대로 줘볼게요. 철수는 60kg이야. 자, 그럼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어. 그러면 자, 지구가 이 철수를 당기는 힘 얼마일까요? 띡띡 mg니까 600N으로 이제 당겨질 거야. 자, 그럼 이 체중계에 찍히는 눈금이 얼마가 나오냐? 이 체중계에 얼마가 찍히냐면 투직항력 값이 찍히는 거거든요. 600N이 찍히겠네? 이제 체중계에는. 자, 그런데 얘가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자, 어떤 상황이냐? 자, 요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윗방향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윗방향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자, 이 철수는 지금 관성좌표계, 가속좌표계? 가속좌표계가 되겠죠. 자, 철수는 무슨 좌표계? 얘는 이제 가속좌표계야. 가속.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가상의 힘이 도입이 돼야 되냐면, 그렇지, 관성력이 적용을 해야겠지. 자, 근데 관성력은 가속도의 방향이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자, 그러면 요 아랫 방향으로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니까 얼마가 작용을 해야 돼? 자,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근데 이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인위적으로 10m/s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관성력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크기니까 600N이 돼야겠지. 600N. 자, 그러면 이 체중계에 찍히는 건 얼마가 돼야 돼? 체중계에 찍히는 거는 더하기 600N이 돼야겠지. 자, 그래서 총 얼마가 찍히는 거예요? 1200N이 찍히는 것처럼 보이겠네. 우리 그래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이제 내가 위층 누르면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간다는 게 가속 운동한다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내 몸이 갑자기 좀 묵직한 것처럼 느껴지는, 다리에 좀 힘이 들고. 자, 이게 왜 그런 거다? 요 관성력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자, 근데 반대로 우리 그런 상상 한번 하잖아.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줄이 뚝 끊어지면 난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상상 하잖아. 자, 그걸 한번 이제 상상을 한번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좀 위험한 상황이지만. 자, 만약에 엘리베이터 줄이 뚝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가 아랫방향으로 10m/s 제곱으로 가속 운동한다는 상황이랑 동일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의 이제 힘 한번 표시를 다 해볼게요. 일단 중력이 작용을 해. 얼마? 600N. 자, 그런데 관성력도 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가속좌표계니까. 자, 가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 그리고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크기. 얼마? 600N. 그럼 두 개의 힘이 지금 어떻게 돼? 또이또이가 돼가지고 짠! 알짜힘이 0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몸에 이제 알짜힘이 0인 것처럼 이제 느끼는 거야. 자, 이걸 바로 뭐라고 하지? 무중력 상태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겠죠. 왜? 나한테 지금 작용한 알짜힘이 0이니까 마치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이제 느낄 거예요. 그 줄이 뚝 끊어진 순간. 자,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고. 자, 좀 이제 관성력 예시 요거까지는 빨리 할게. 자, 원판 위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용수철이 달려있고, 자,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 원운동, 등속 원운동. 얘도 이제 가속 운동의 일종이니까. 자, 원판 밖에 있는 친구가 이 상황을 보면 얘는 이제 뉴턴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 어떻게? 자, 용수철의 탄성력이 뭐의 역할을 한다? 부식력의 역할을 해서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해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원판 안에 탔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그 뺑뺑이에 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을 보냐? 자, 분명히 이 용수철에는 용수 저울을 매달아놨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눈금이 찍히겠지. 분명히 탄성력이 작용을 해요. 자, 그런데 얘가 봤을 때는 얘도 같이 돌고 있으니까, 자, 얘도 도는데 이 인간도 같이 도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추가 정지한 것처럼 보여. 얘가 봤을 때는 추가 정지한 거 아니야? 자, 그러기 위해서 알짜임이 0이 돼야겠죠. 자, 그럼 어떤 힘이 필요하냐? 얘 알짜임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좀 약간 인위적으로 가상의 힘을 도입을 해줘야 돼. 자, 얘가 뭐다? 바로 관성력이다. 자, 근데 우리는 요 원운동에서 일어나는 관성력은 좀 약간 특수하게 다루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많이 말하는 원심력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유노마도 이제 우리 그 경험해보면 느낄 수 있잖아. 회전운동하는 원통에 타면 얘도 밖으로 막 밀려날 것 같지. 자, 뭐가 작용하기 때문이야?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면 돼. 뭐 원심력을 얘기하고 나니까 좀 드는 게 선생님이 약간 그래도 직업병이 있어서 그 약간 물리 용어들이 약간 잘못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 선생님들은 막 이제 노래 막 음정 틀린 거를 들으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막 노래 부르는데 약간 음이 막 플랫됐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불편하고 막 화나고 막 짜증나고 하는데 그 선생님도 약간 물리 선생님인지라 약간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오개념이 사용이 되면 약간 좀 불편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건데 원심력과 구심력은 엄연하게 다른 힘이에요. 자, 구심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원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심을 바라보는 힘. 자, 그걸 이제 구심력이라고 했고, 자, 원심력은 뭐다? 원심력은 관성력이고, 관성력이라는 건 뭐다? 가속좌표계에서 뉴턴 법칙을 성립하기 위해 도입한 가상의 힘이라고 했지. 자, 원심력은 뭐라고 할 수 있어? 가속좌표계에 있을 때만 의미 있는 힘이야. 가상으로 도입한 자신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자,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시험 문제 낼 거야, 이거. 자, 아무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자, 좌표계라는 걸 배워봤고, 관성 가속좌표계라는 게 있고, 이게 일상에서도 그렇게 자주 볼 수 없는 현상은 아니구나. 자, 이걸 이제 얘기해봤어.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왜 배웠다고 했지? 자,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시무시한 일반 상대성 이론, 이름만 무시무시해. 자, 이걸 배우기 위해 먼저 좀 알아둬야 될 개념이라고 했죠. 바로 등가 원리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등가 원리. 뭔가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 등가? 자, 이 등가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먼저 이제 정의만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등가 원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관성력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힘, 아니면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 이걸 중력이라고 하죠. 자, 관성력과 중력은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 즉, 두 개는 구분할 수가 없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가 원리라고 불러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관성력과 중력은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근본적으로. 이거 그냥 우리가 막 수학 계산하다가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는 되게 근본적인 그런 거야. 너무나 이제 자, 관성력, 중력은 근본적으로 이제 구분이 불가능하다. 자, 이거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아니면 근본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뻔네. 자, 아무튼 자, 어떻게 구분이 불가능한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두 개 다른 힘 아니야? 이게 그냥 따로따로 배웠잖아. 다른 거 아니야? 자,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로켓에 햄이 좀 나중에 그냥 뭐 이제
뭐 당연히 불가능한 희망이겠지만 그 요즘 화성 탐사 같은 거 나오잖아. 막 그 앨런 머스크 씨가 막 이제 화성 탐사 같은 거에서 화성에 뭐 보내겠다. 그럼 나도 지금 한번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근데 그걸 가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아무튼 이제 화성 탐사를 갈 건데 이제 창석이가 화성 탐사를 가기 위해 어디를 탔냐? 우주선에 탔어. 열심히 교직 생활을 해가지고 진짜 개미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우주선에 탔어요. 자 우주선에 탔어. 지금 아직 지구야? 아직 지구를 떠나기 전이야? 아직 지구를 떠나기 전이야? 자 근데 이제 여기 우주선에 탑승한 친구가 나에게 뭐를 던졌냐면 창석아 잘 받아 하고서 이제 공을 던졌어요. 자 그러면 공을 이제 수평하게 던진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 지구에 있으니까 아직 이 공은 중력을 받아서 뚝 떨어지겠네. 그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자 중력을 받아서 지금 공이 포물선을 그으며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제 또 잠깐 잠들었어. 이제 우주 이제 벌써 출발했네.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이제 우주 출발했어. 이제 만끽을 해야 되는데 출발을 했어. 이제 우주 공간이야. 우주. 자 여기서는 이제 중력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자 근데 이 로켓가 이제 추진을 한 거야. 여기 이제 추진을 한 거야. 가속 운동을 했어.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좌표계? 가속 좌표계에 있는 거잖아요. 가속 좌표계. 그러면 이 가속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할까요? 그렇지. 관성력이 작용을 할 거야. 몸이 좀 무거워지는 걸 느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같이 탄 친구가 공을 던졌어.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이 관성력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이 떨어질 거야. 자 얘도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얘는 왜 누구 때문에? 이 관성력 때문에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창석이에게는 지금 비밀이 있어. 어떤 비밀이 있었냐? 이 우주선이 밖에가 보이지 않고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이야. 밖을 볼 수가 없어. 완벽한 밀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창석이가 이제 느끼기에 이제 두 개를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중력에 의한 건지 관성력에 의한 건지. 그런데 바깥을 볼 수 없다고 하면 이게 관성력에 의한 건가 중력에 의한 건가? 포물선 운동 하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겠지? 바깥이 안 보여. 이게 중력에 의한 거야? 관성력에 의한 거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무릎을 탁 치는 건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봐라. 중력에 의한 거랑 관성력에 의한 거랑 구분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이자?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등가 원리라고 붙이자 라고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쭉 왔어. 좌표계부터 해가지고 관성력과 중력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등가 원리까지. 자 그러면 오늘은 뭔가 수학적인 계산이 어렵다기보다도 좀 약간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지. 대체 관성력이 뭐고 갑자기 관성력이랑 중력이랑 같대.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오늘은 좀 머리가 지끈지끈해야 돼. 자 하지만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이렇게 좀 어려운 개념일 경우. 자 그럼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철수가 이건 그냥 말로 쭉 설명할게요. 여기 지우고 갈게요. 자 철수가 지금 타 있어. 철수 맞나? 가끔 아닌 경우가 있어. 그냥 정지한 사람이네. 정지한 사람 A가 철수 너무 많이 썼어. A가 지금 여기 이제 물체가 담겨 있고 여기 저울이 있네. 눈금이 나오는 저울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저울에 이제 눈금을 보는 거야. 얼마가 찍히나? 봤더니,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지. 정지해 있을 때는 여기 얼마가 찍혔냐면 W0가 찍혔어. 그래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위로 운동하는 거지. 자, 위로 가속 운동할 때는 얼마가 찍혔냐면 W가 찍혔어. 위로 가속 운동할 때는 얘는 가속 운동할 때야. 구분을 할게요. W가 찍혔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그래. 자, 기억. W는 W0보다 크다. 자, 요거 한번 볼게. 만약에 정지해 있다고 하면 얘는 작용하는 힘이 W0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위로 무슨 운동을 해? 0초부터 2t초까지 가속 운동을 하지. 그러면 요 가속도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을 해야 돼? 가속하는 좌표계니까 관성력이 작용을 해야 돼. 무슨 력? 관성력이 작용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요 W 값은 어떻게 되냐? 요 W 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 W0에다가 뭐를 더한 값이 돼야 돼요? 관성력을 더한 값이 돼야겠지. 자, 그러면 기억. W는 W0보다 크다. 맞겠죠? 더 무거운 걸 측정이 될 테니까 무거운 걸로. 니은 T는 T0일 때 위로 가속 운동하고 있을 때는 아직. 자,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 자, 이거는 얼마일까요? 이거 구해보면 되네. F 관성력은 그럼 어떻게 돼? W 마이너스 W 제로가 되겠네. A가 측정한 값은 이거 맞지? 디귿. 자, 4t 제로 그리고 5t 제로 사이일 때 시간이. 자, 이때는 어떤 운동을 해? 자, 기울기를 잘 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쪽이지.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속도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야. 4t0에서 5t0 사이일 때, 자, 엘리베이터에 대해 정지한 좌표계. 자, 이 말이 뭐냐면 엘리베이터에 대해 정지한 좌표계는 이 말이야. 가속 좌표계라는 얘기지.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야. 관측한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자, 요 물체가 A지.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어디가 돼야 돼? 방향 정하는 거. 자, 가속도의 방향이, 이 좌표계에 가속하는 방향이 아랫방향이니까 관성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 연직 윗방향이 돼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이제 관성력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아, 이거 너무 이지하다. 자, 그림 가는 이제 지표면에 있는 상황인데, 지표면에서 지금 양동이에서 물이 쫄쫄쫄쫄쫄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나는 얘가 G라는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고, 자, 그럼 관성력에 의해서 얘도 물이 쫄쫄쫄쫄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자, 철수. 자,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을 고르는 거야. 아, 빼는 거야. 자, 철수. 가에서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가 물통에서 물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지표면에 있으니까? 중력 때문이야. 맞죠? 그 다음 0이, 자, 나에서 물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과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은 같아. 관성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했지? 그 좌표계, 가속 좌표계가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영희는 틀린 말을 했네. 오랜만에 영희가 틀렸네. 그 다음에 민수. 나의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물이 나오는 이유가 중력 때문인지 가속 운동 때문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 완전한 밀실이라고 하면 이걸 확인할 수 있나? 물이 쫄쫄쫄 떨어지는데 중력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얘가 가속 운동한다고 하면 관성력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두 개는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자, 등가 원리에 의해서 민수는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철수, 민수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강 등가 원리 강의를 이제 쭉 진행해 봤는데, 좀 오늘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지. 관성력 개념이, 왜냐면 좀
이미 좀 알고 있던 사실이긴 하지만 좀 낯선 개념이긴 해요. 관성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고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좀 약간 좀 골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등가 원리란 말도 처음 들어본 좀 생소한 표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무시무시한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좀 멋진 건데 이제 블랙홀까지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